이제 3D 프린터가 뭔지, 그리고 3D 프린터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제 컴퓨터에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면 이제 모델링 파일을 만들 거예요. 모델링 파일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접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모델링한 파일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져오는 방법도 두 가지가 있는데, 지인을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고, 공유 사이트를 통해서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공유 사이트는 신기버스라는 사이트입니다. 검색창에 신기버스라고 치면 사이트가 하나 나옵니다. 이는 공개된 사이트고 무료로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이크봇이라는 3D 프린터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모든 파일은 다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신기버스 사이트를 이용할 때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저작권입니다. 그리고 모든 파일들은 다 저작권이 있습니다. 저작권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을 가리키고 있으니까 매스라고 한번 쳐보겠습니다. 매스 또는 매스 아트라고 치면 다양한 수학적 원리를 가지고 있는 구조물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걸 하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이쪽이 다운로드 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거를 다운로드하면 zip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zip 파일 안에는 그림 파일과 모델링 파일이 들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이 라이센스입니다. 앞에 두 개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공유할 수 있고 기본적인 변형은 가능하다는 건데,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달러 표시에 사선이 그어져 있죠. 이건 판매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를 조금 보지 않고 신기버스 파일을 다운받아서 판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약간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파일들은 여기 보면 이렇게 판매 금지가 안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교한 출력물 같은 경우 또는 아이디어가 들어있는 출력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판매 금지 라이센스가 붙어 있으니까 꼭 조심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당한 파일을 하나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3D 프린터는 아무리 작은 크기라도 출력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간단한 출력물을 한번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때 유행했던 힙맨이라는 애인데, 얘를 이제 다운로드를 해보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러면 압축 파일이 다운로드가 돼요. 그리고 제가 압축 파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압축 파일 안에는 그림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STL이라고 해서 실제로 모델링 되어 있는 파일이 있습니다. 이 STL은 우리 문서 파일에서 PDF와 비슷합니다. PDF와 비슷해서 변형이 좀 잘 안 됩니다. STL을 변형하려고 하면 조금 모델링에 대한 지식이 좀 많이 있어야지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PDF처럼 단순하게 인쇄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STL 파일을 구하는 방식이 있고요. 또 다른 방식으로는 자기가 실제로 모델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모델링은 생각보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모델링하는 프로그램은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면 팅커캐드라고 치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무료 모델링 프로그램이 사이트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디자인 작성하기 들어가면 처음에는 로그인 회원가입이 필요한데 구글 계정이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메일 주소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이 팅커캐드의 화면이고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차원으로 움직이니까 조금 처음에 마우스 조작법을 좀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우스를 가지고 회전할 수도 있고 이쪽을 가지고도 회전할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죠. 그리고 여기 내가 상자를 가져오고 싶다, 상자를 이렇게 가져오면 되고요. 상자의 크기도 이렇게 임의로 다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 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간단한 상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애를 저장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출력할 수 있는 파일이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내보내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내보내기를 하면 실제 3D 프린트 인쇄용 파일이 만들어집니다. 인쇄용 파일은 OBJ와 STL, GLB가 있는데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건 STL입니다. STL로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면 방금 이제 surprising이라고 파일 이름이 나와 있네요.
이런 STL 파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STL 파일을 구했으면 이 STL 파일을 바로 인쇄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슬라이싱이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한층 한층 자른다는 거거든요. 슬라이싱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공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거는 큐라라는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프린트기마다 전용 슬라이싱이 있습니다. 큐비콘 같은 경우에는 큐빅 크리에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리고 루고라 프로그램은 아이디어 메이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많이 쓰는 거는 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큐라는 구버전이 있고 신버전이 있습니다. 신버전은 기능이 많은 대신에 조금 공부가 필요합니다. 사실 슬라이싱 프로그램만 해도 한 3시간에서 6시간 정도의 공부를 해야 할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슬라이싱 프로그램이 뭔지 정도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출력할 프린터가 루고니까 루고의 슬라이싱 프로그램인 아이디어 메이커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루고에서 아이디어 메이커를 많이 사용하는 거지 아이디어 메이커가 루고 독점은 아닙니다. 아이디어 메이커도 이것도 공개되어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입니다. 공개되어 있는 슬라이싱 프로그램이니까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을 할 때는 항상 가장 먼저 해야 할 거는 프로그램에 프린트기를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할 때는 프린터의 크기, 그러니까 전체 크기가 아니라 실제 출력할 수 있는 크기를 입력을 해야 하고요. 제가 지금 사용할 프린터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150짜리 프린터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루고 150이라고 제가 임의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등록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프린트 설정을 해서 새로 하나하나 추가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조금 전에 저희가 다운받았던 파일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받은 파일이 씬맨인데, 씬맨을 압축을 제가 풀면 이렇게 파일이 있고 이미지가 있어요. 이미지는 신기부스에 올라와 있던 이런 그림 파일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실제 저희가 사용할 거는 파일에 있는 STL 파일입니다. 이 STL 파일 있죠? 이 STL 파일 중에서 적당한 걸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 가져오는 방법은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 열기를 사용해도 되고 또는 마우스 드래그를 이용해도 됩니다. 저희는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클라이밍이라는 애를 드래그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화면 가운데 배치가 되고요. 슬라이싱 프로그램에서는 크기를 뭐 2배, 3배 이렇게 크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위치를 이동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은 중앙에다가 위치시켜주는 게 가장 출력하기가 좋은 형태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져와서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슬라이싱이라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층 한층 자른다는 개념입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겠습니다. 슬라이싱 시작. 그리고 슬라이싱을 할 때는 한층 한층을 어떻게 자를지를 설정을 해야 합니다. 보통은 0.2mm를 한층으로 하는데 정교한 출력물의 경우에는 0.1mm, 또 아주 좋은 프린터기의 경우는 0.05까지 높이를 낮게 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0.1을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니까 0.1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말이 적혀 있죠. 이거는 조금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싱이 생각보다 좀 어려워요. 저는 이거를 다 세팅을 해 놨는데 기본적으로 노즐의 구멍이 크기가 얼마인지, 그리고 온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저희는 200도, 210도를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속도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스포트라고 해서 띄워져 있는 부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플랫폼이라고 해서 바닥 부분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 다 정해줘야 합니다. 근데 가장 디폴트 값이 보통 많이 있습니다. 디폴트 값으로 사용하시면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설정한 후에 슬라이싱이라고 클릭을 하면 이렇게 슬라이싱이 됩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게 예상 시간 15분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10% 20% 더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필라멘트의 양도 나오고요. 그리고 필라멘트의 가격도 나옵니다. 이제 미리 보기를 통해서 어떻게 출력되는지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미리 보기를 통해서 이거는 이제 99단계로 이루어져 있어요. 99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레이어가
59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 층 한 층이 어떻게 쌓아져 나가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서 보면 이렇게 한 층 한 층이 이렇게 쌓아져 나가죠. 이 팔도 만들어지고 이런 과정을 실제로 이게 프린터기가 출력하는 방법이 이렇게 미리 보기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파일을 이제 USB나 SD 카드에 저장을 해서 이제 실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에 SD 카드나 USB를 장착하고 이제 내보내기를 하면 방금 STL 파일을 슬라이싱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변환한 파일, 보통 G코드로 합니다. G코드 파일로 변환이 되는데 이거를 USB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STL 파일은 컴퓨터 프린트기가 인식할 수 없습니다. STL 파일을 뜯어보면 그러니까 하나 입체로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프린트기는 XYZ의 좌표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좌표화 시켜 놓은 게 G코드입니다. G코드 파일을 문서 편집기에서 열어보면 각 시간별로 타임 테이블처럼 해가지고 XYZ가 어디 움직이는가가 다 숫자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프린트기는 일정한 시간에 어떤 위치에 헤더가 움직여라 그 기능만 들어있어요. 그리고 익스트루드에 어느 속도로 필라멘트를 밀어내라,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실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프린터에서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에서 이 슬라이싱 작업을 했습니다. 이 슬라이싱 작업이라는 것은 이 STL 파일을 프린터기가 인식할 수 있는 G코드로 바꿔주는 것과, 그리고 슬라이싱 작업에는 프린트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세팅들을 했었습니다. 뭐 라프트를 깐다든지 스커트를 한다든지 또는 온도를 조절한다든지 프린트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다 슬라이싱 작업에서 합니다. 프린터기는 그 명령대로 움직일 뿐이거든요. 그 G코드 파일을 이렇게 USB를 통해서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세팅이 된 상태, 그러니까 온도도 맞춰져 있고 레벨링이 되어 있는 프린터기에서 실행을 하면 베드 온도도 한 50도에서 70도 정도 올릴 테고요. 노즐 온도도 200도에서 210도 우리가 설정한 값으로 올릴 겁니다. 그리고 그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프린터는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작은 출력물이라 하더라도 출력 시간이 1시간 또는 2시간 그래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지금 출력해 볼 거는 한 15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출력물이거든요.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력이 좀 다 된 것 같습니다. 작은 출력물인데 출력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거든요. 그리고 좀 이 프린터기는 그러니까 자석 패드를 가지고 있어서 탈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또 조심해야 할 게, 제가 지금 옆에 모서리를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온도가 70도 정도 됩니다.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으니까 한번 패드는 다 씻고 나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패드를 바닥에 이렇게 둔다든지 차가운 곳에 두면 쉽게 출력물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출력할 때는 꼭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 출력을 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게 열을 사용하기 때문에 항상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항상 조심해야 하고, 그리고 안 쓸 때는 커버를 씌워서 먼지가 좀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